거대 양당의 대선 주자가 정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에 선출됐는데요. 두 후보는 민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약별 정책 수혜주를 찾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본격화하는 대선 레이스에 앞서 과거 대선 전후의 국내 증시 움직임과 함께 각 후보별 정책 수혜 업종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의 배우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일 마감 시황 먼저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월요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42% 오른 3013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천억 원과 5,670억 원을 동반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선물 시장에서 9,800억 원 규모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내림세가 좀 있었다고요. 코스닥 시장도 전해주시죠. 네. 금일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를 보이면서 0.92% 내린 1,032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탔던 2차 전지와 NFT, 메타버스 등 테마 업종에서 차익 실현이 출회되면서 이날 일제히 약세를 보이자 코스닥 지수도 조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먼저 오늘 증시 시황부터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 관련한 주제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대선 후보의 지지율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0%,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9.5%로 집계돼 윤 후보가 0.5%포인트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이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었는데요. 주말이 지나자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차기 대선은 초박빙 구도로 바뀌고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주식시장에서도 감지가 됐습니다. 오늘 이재명 테마주로 알려진 일성건설과 동신건설은 10%가량 급등했고 이스타코도 5% 오르는 등 관련주들이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사실 최근 증시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번 대선 이벤트가 코스피 상승에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요? 네, 최근 국내 증시는 생산과 물류 차질로 인한 공급망 이슈와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계감 때문에 주도주들이 부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업종별 순환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 방향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 이벤트는 시장 분위기를 환기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과거 대선 전후에 후보가 확정되고 공약이 구체화되는 3개월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코스피의 수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이번 대선 일정이 내년 3월인 점을 고려하면 12월 초부터 대선 이벤트가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정부 출범 기대감은 2022년까지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과거 새로운 정부가 집권한 1년 차에는 코스피 지수가 대부분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과거 정부의 연차별 코스피 수익률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 신정부 집권 1년 차에는 코스피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상승률은 10.5%로 조사됐고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이 컸던 이명박 정부 때를 제외한 상승률은 20.5%에 달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신정부 정책 기대감과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기업 투자 사이클 재개가 정부 성향과 무관하게 지수 상승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과거 대선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지수의 흐름을 조금 짚어봤는데 특정 정당이나 후보 당선과는 관계가 없이 어쨌든 코스피 수익률이 조금 높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이 조금 전망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두 후보는 지지율에서도 치열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책 기조에서도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을 살펴보면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과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뽑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과 주 4일 근무제 도입 추진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유통, 음식료, 의료 등 내수 업종에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현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도가 주요국 중 상위권에 위치한 가운데 탄소세 신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기존보다 강화된 친환경 정책 노선은 신재생에너지 업종의 수혜로 연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기본 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긍정적이나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으로 민간 시공 시행사보다 중소형 건자재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관련한 수혜 업종 내수, 신재생, 건자재 등으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과 수혜 업종도 저희가 챙겨봐야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증권업계는 윤석열 후보가 규제 완화와 공정한 기회 부여, 전환적 에너지 정책을 추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후보가 국가보다는 민간 주도의 경제를 구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차기 정부 출범 직후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약 80여 개의 대표적 규제도 폐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윤석열 후보 공약에 대해 학생부 종합 전형 축소 및 정시 비중 확대는 입시 교육 업종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탈원전 폐기와 탄소 중립 정책 재조정 가능성은 원전과 유틸리티 업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형 건설사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과거 보수 정부 시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 투기 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주택 인허가 허가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는 경험이 있다며 이는 대형 건설주의 수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두 후보에 대해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 부여 검토 등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공약들이 존재를 하지만 각종 분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빠르게 재정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지만 규제 완화 기조가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네, 대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국내 증시 전망과 함께 주요 공약 그리고 수혜 업종까지 자세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